그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구치가 더 크거든요. 어차피 빠질지 아니까 썩든 말든 냅두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으신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유치가 만들어줘요.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 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아이들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모유를 먹는 동안은 이가 없으니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아기가 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래쪽에 아랫니 2개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 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충치의 위험에 노출이 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대부분 단 거 먹어서 이제 썩는다 이런 것들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애기 우유만 먹이는데 모유만 먹이는데 애가 이가 썩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유를 먹여도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 끝에 이렇게 솔 달린 것들 애기들 이를 이렇게 좀 닦아주시는 게 좀 좋고요. 치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만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셔도 괜찮고요. 혹시 그게 없으면은 집에 있는 거즈 손수건 있죠? 그냥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닦아주셔도 괜찮아요. 1년 정도 아마 전후되면 이유식들을 좀 먹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 좀 이렇게 걸쭉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이 사이에 끼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를 닦는다기보다는 그냥 비질한다는 개념, 쓰다듬는다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닦아주셔도 괜찮거든요. 유치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유치원에서 양치질을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치의학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많이 권해주는 방법은 폰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닦는 것들을 많이 권해줘요. 좌우로 이렇게 치카치카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이빨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좌우로 짝짝짝짝 움직이면 틈 사이 부분을 잘 못 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를 닦는 방법들을 어린이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애들이 언제부터 자기가 스스로 이를 닦아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본인이 혼자 이를 닦을 수 있으면 가르쳐줘서 닦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키면 되세요. 대부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양치하는 방법들을. 그때부터 양치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를 닦는다기보다는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를 닦거나 그러지는 못할 수가 있거든요.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은 후에 이를 닦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는 게 좀 좋아요. 보통 6살 정도 되면은 안쪽에서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6살에 구취가 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취라는 게 입냄새 말고 6살에 구취가 올라온다. 영구치가 올라온다. 그래갖고 육구제라는 거를 해서 이 정도 되면은 그 영구치는 평생 써야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유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차피 빠질지 아니까 썩든 말든 냅두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으신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유치가 만들어줘요. 중간에 이빨이 빠지면 양쪽에서 유치들이 쓰러지거든요.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요. 유치들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가 옆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덧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구치가 더 크거든요. 유치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영구치는 얘네들보다 더 큰 치아들이 나와야 되니까 나올 공간이 없어요. 유치 때 공간이 이렇게 큰 게 영구치 나올 때는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면은 치과에 가서 실런트라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좋아요.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쪽 덩어리가 생기고 이쪽 덩어리가 생기고 얘네가 점점 커지면서 만나요. 약간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에서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썩거든요. 영구치가 썩는 거를 거의 한 50% 정도로 낮출 수가 있어요. 혹시 조금 1, 2년 늦더라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거는 없어요. 특히나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요즘 애들은 워낙 영양 상태가 좋고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영구치가 일찍 나오는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요즘은 정상적으로 발육이 좀 되고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가려는데 영구치가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의외로 영구치가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있고요.
요즘 애들이 턱이 발달이 조금 덜 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 유치를 갖고 얘네들이 평생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실 같은 거 이제 치과 가면서 성인 정도 되면서 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양체질이랑 치실이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배우고 있어요. 먼저 부모님들이 하는 거를 보면 애들이 따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범을 먼저 좀 보여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잇몸병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약을 먹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잇몸이 그렇게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독한 병이 있어요. 청소년기 치은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들이 뭐 잇몸 붓고 이러면은 아이 뭐 애들 때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린 그 청소년기에도 심각한 치주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과 가서 검진 받고 그러시면 건강한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어렸을 때부터 양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